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취 기준은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해결 방안 탐색하는 게 두 번째. 두 번째 성취 기준은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 여기서는 개인도 있고요, 국가도 있고,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같은 이런 활동 사례를 조사하는 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키워드는 선생님 핵심도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구촌 갈등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지구촌 갈등은 국가나 민족 등이 충돌을 일으켜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을 지구촌 갈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전, 종교전쟁 같은 것들이죠. 내전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촌 갈등과 지구촌 문제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구촌 문제는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 같이 지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지구가 아니라 지구를 아파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구촌 문제라고 한다면, 지구촌 갈등은 진짜 우리끼리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사람 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보는 이런 것들이 지구촌 갈등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행위 주체는 위에서 나왔지만 지구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주체야. 그러니까 주인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들이 하는지 이런 게 나머지는 강의 속에서 좀 찾아서 핵심 단어에 쓰도록 합시다. 우선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하지만 핵심은 피해자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로 어린이, 여성, 노인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놈 따로, 피해 보는 사람들 따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몇 가지 이제 지금 지구촌 문제 갈등이 있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과 우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을 가지고 서로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둘은 종교가 서로 달라요. 서로 이제 종교적으로 여기가 신성시 되는 곳이라서 막 싸우는데, 그러니까 하도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할 생각도 없고, 멀쩡한 대낮의 도시에도 막 이렇게 폭탄 터지고 막 이런 최악의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나이지리아는 내전,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얘들은 왜 그러냐, 1960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독립하고 나니까 부족들이 서로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데, 문화와 종교 이런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메콩강이라고 있네. 메콩강 주변은 몇 가지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물 때문에 싸요. 물. 이 메콩강의 물은 내 거야. 이런 거. 메콩강 주변에는 이제 뭐 라오스, 태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물이 내 물이요, 이 물이 내 물이요 이러면서 서로 이제 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가 내전인데, 시리아는 어떤 한 사람의 독재, 그러니까 하페즈 아사드랑 그 아들 바사르 아사드라는 두 사람이 독재를 엄청 오래 했어요. 뭐 한 30년, 40년 정도 하니까 독재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체포하고 뭐 이러면서 독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전이 생겼죠. 종교 문제도 있어요. 이슬람교. 네, 뭐 종교 문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피해를 누가 보냐? 뭐 아까 말했지만 약자들,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가 피해를 보는데, 그 나라 사람만 피해를 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 사는 나라도 다 피해를 봐. 왜냐하면 요즘은 나라와 나라 간에 붙어 있는 경우 서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다 보기도 하고요. 이제 난민이 제일 문제예요. 그 나라에서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우리 나라 국적을 포기할게. 다른 나라 좀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난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독일이 제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독일도 돈도 없고 유럽 전체에서 다른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좀 철회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좀 들어왔었죠.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너무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 각자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만 있냐, 군대도 파견해야 돼요. 그 나라 내전이라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유엔이랑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단체에서 도와주자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소속 연합국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건 또 좀 개인적인 문제인데, 어떤 나라 여행하고 싶은데 그 나라가 좀 위험하다 그럼 여행 가기도 힘들죠. 관광 산업도 굉장히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지구촌 평화가 왜 유지가 힘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중남부 아프리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앙골라, 짐바브웨, 뭐 콩고 이런 나라죠. 기니 이런 나라들은 왜 이러냐? 독재가 엄청 되고 있어요. 독재가 한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 그 나라는 굉장히 불안하고 쿠데타도 일어나. 이제 불안한 정치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이 너무 풍부해. 아프리카는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천연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원을 노리고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해요. 너도 오고 나도 오고.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슬픈 일인데 식민지 역사로 인한 다툼이에요. 식민지 때 누구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그 다른 정복 국가에다가 친한 척하면서 아유 잘 부탁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둘이 서로 독립하고 나면 싸울 수도 있단 말이지.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 옳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전에 한번 선생님 강의 때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국경선을 대충 지네 편하게 그냥 가로세로 쫙쫙 그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부족끼리 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으면 안 됐었다는 거죠. 근데 함부로 그어놨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제일 핫한 거는 역시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 종교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 다른 종교를 좀 존중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몇 권 선생님 추천하는데 두 권은 어린이를 위한 노벨 평화상 속 세계사라는 책과 전쟁은 왜 일어날까? 이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깃발은 유엔의 깃발입니다. 이 유엔은 1945년에 설립됐고 본부는 뉴욕에 있는 맨하튼에 있습니다. 맨하튼에 있고요. 39층짜리 사무실이래. 엄청 나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보고 싶긴 한데 이 유엔은 이 유엔 깃발인데 이게 이제 5대양 6대주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올리브 가지는 지구를 감싸고 있고 이 잎은 평화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모두가 좀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서로 좀 힘들고 어려운 날에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삽시다. 그래서 9월 셋째 주 화요일은 항상 국제 평화의 날이라고 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엔이 하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좀 도와주고 우리 그렇게 모두가 사람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건데 뭐 물론 다 이렇게 맨날 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빼고도 이제 국제기구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고요. 유엔에서 산하기구도 엄청 많아요. 유럽에서는 EU라는 유럽연합도 있고, 그렇죠? 유네스코 문화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핵 뭐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한국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합니다.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리아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미안해.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거야.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좀 발전이 아직 조금 더딘 나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원도 하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도 시켜줘.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봉사단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 있을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런 도와주는 기관이 아주 멋지게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나라는 이제 군대 가면 코스타리카 맞을 거야.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어. 군대를 없애면서 군대 유지에 필요한 돈들을 다 평화롭게 씁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라서 맞지 않는 얘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어쨌든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이 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는 비정부기구 NGO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데 뜻이 같은 개인들이 모여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이 비정부기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표 사람들 이분은 이제 간디 선생님이시죠. 이제 비폭력 투쟁으로 엄청 유명하신데 인도인이 이렇게 인종차별 억압받을 때 비폭력 투쟁으로 아주 멋지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이태석 신부님 영화로도 나왔죠. 아 영화 제목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한국의 슈바이처 남수단이라는 곳에 가서 이분이 신부님이신데 성당보다는 학교를 먼저 지으시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신 아주 진짜 영화로 아 영화 무슨 눈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태석 신부님 선생님이 영화 보고 그냥 펑펑 울었던 것 같은데 비정부기구의 대표적인 또 인물이고요. 이 사람 여기 이제 조금 사진에 크게 보자면 여기는 이제 선생님 요즘 핫하게 관심 있는 국경 없는 의사에 여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국경 필요 없이 우리는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을 돕겠다. 그러니까 전쟁과 상관없이 이렇게 막 엄청 멋있는 분들이고 그린피스는 개인이 평화롭게 한다면 전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라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핵실험도 반대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 단체는 Save the Children 아동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단체도 엄청 많고요. 또 시리아 난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철수 선생님도 있으셔. 이분은 이제 시리아에서 태권도도 가르치시고 또 공부도 가르치시고 이러면서 스포츠와 평화가 이렇게 다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신 분도 있기도 하고요. 강의는 선생님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다음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아서 일단 객관적인 얘기만 먼저 했고요.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정리 노트 잘 해오면 우리가 학교 와서는 지구촌 첫 번째는 두 가지 크게 활동을 할 건데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해결 방안도 여러분 생각을 쓰면 돼. 정해진 건 없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돕기 위한 뭐 국제기구 그리고 뭐 어떤 개인이나 주체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제 여러분도 교과서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정부기구를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왜 만들고 뭐 때문에 만들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 여기까지 잘 생각해 와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모든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즐거운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내일 만나요.